어, 안녕하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이제 또 한 번의 이 폭풍의 한 주가 지나갔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을 마지막으로 마켓이 많이 반등을 한 채로 마무리하긴 했었죠. 제가 그래서 며칠 전 영상에서도 지난 한 2주 전부터 accumulate 되었던 이 stop loss에서 실현된 현금도 있고, 그리고 헤지로서의 기능을 잘 해준 이 short 포지션들을 청산하면서 일부 청산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던 현금으로 현금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지난 한 주는 뭐 조금씩 딥 바잉을 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트레이딩 디시전은 물론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이번 금요일날 마켓이 반드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그 시황에서의 트레이딩 지표들을 보고 원래 있었던 이 기존 트레이딩 원칙을 그냥 원칙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준수해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내렸던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금요일 반등해서 수익이 꽤 났었고, 그리고 당연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 상의 현금 비중과 이제 롱숏 비율에 맞춰서 다시 자금을 디플로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막 무슨 막 마법의 뭐 포뮬러가 있어서 앞으로 막 무슨 일이 생겨날 거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녹아있고 그게 어떠한 지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잘 소화해서 응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한 주의 화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예시로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의 주요 헤드라인을 좀 보자면 다음 주에 보면은 일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헤지펀드 이 13F들이 이 공시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서 이 헤지펀드의 이 에quity 적어도 롱 포지션들이 공개된 이 13F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월요일날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FOMC 미팅에서의 이 메모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리고 asset purchases 뭐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아마 반응을 가장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 백신 보급도 지금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가고 있고 저도 사실 엊그제 두 번째 샷을 맞았는데 정말 그날 여기 주사를 맞고 정말 정신을 잃었어요. 처음 한 몇 시간은 괜찮다가 그날 밤부터 막 몸에서 열도 많이 나고 진짜 머리도 막 무슨 깨질 것 같고 저 온몸이 너무 아파서 목요일에 받았었구나. 목요일 밤에 완전 패스아웃하고 그리고 금요일 하루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쓰러져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장 끝나고 바로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그날은 정말 장중에도 거의 막 무슨 좀비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헤지펀드 13F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번 공시가 좀 특히 의미가 있고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지금 1분기에 거쳐서 굉장히 큰 섹터 로테이션도 있었고 또 이 팩터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이 팩터 로테이션도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이 많은 헤지펀드들이 각각 어떤 포지션을 매수를 했는지 혹은 뭐 비중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들이 매수 매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나오는 대로 월요일날 정리를 해서 커뮤니티에 자료실에 올려둘게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게 요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단발성 이벤트인지 장기적인 이 트렌드 세팅에 대한 선행 지표들의 움직임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증시 뉴스를 볼 때 인플레이션 관련 마켓 지표들이 나오면 그걸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적어도 이 특정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뉴스에서 한창 뭐라고 떠들 때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금융 공부의 개념 정리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둔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US consumer prices jump most since 2009, outpacing estimate. 어쨌든 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이 CPI가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Consumer Price Index, 이 CPI climbed 80 bips from the prior month, reflecting gains in nearly every major category. 그리고 the so-called core CPI rose 90 bips from March, the most since 1982. 여기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중요한 게 자 지금 이 April inflation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높았다 이거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로 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monthly 수치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economist들이 예상하던 수치에 비해서도 그런데 이걸 사실 자세히 보면은 보세요. 이제 annual CPI figure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2%가 올랐다는 건데 이 4.2%가 일단 이게 표현이 되기로는 뭐 the most since 2008 이게 2008년 이래 최고치로 상승을 한 거다. 이 지난 1년 상승폭을 보면은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살짝 왜곡된 걸 수도 있는 게 작년 3, 4월이면은 코로나 터진 바로 직후잖아요. 이 비교가 되는 이 기준 시기가 그때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숫자는 아닌데 워낙 그때가 낮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 돼 있어요. It's a figure distorted by the comparison to the pandemic depressed index in April 2020.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시기의 문제로 이런 약간 distortion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이제 base effect라고 하는데 이 base가 되는 그 시점이 너무 뭐 낮거나 높아서 그 다음 그 후에 오는 컴프가 이제 영향을 크게 받을 때 이런 거를 base effect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bond traders boost 5-year inflation outlook to most since 2005. Inflation expectations jump after US CPI surge in April. Price pressure is likely to be temporary. Fed repeats. 연준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단발성 현상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4월 이 CPI 수치가 나온 다음부터는 적어도 이 마켓, 이 트레이더들이 반응하는 거는 뭐 페드가 뭐라고 하던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반대가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Treasury yields climbed and bond market gauges of future price pressures rose to multi-year highs as a surge in consumer prices tested the Federal Reserve's message that accelerating inflation will prove transitory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죠? 연준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반증하듯이 지난주에 발표된 이 4월 CPI 상승치가 너무 높았던 바람에 이 Treasury yield climb,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bond market gauges of future price pressures. 앞으로 예상되는 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채권 시장 지표가 뭘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결국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이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해서 이 TIPS를 보면은 되고요. 이게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을 국채 가격에 연동시킨 국채 수익률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you can follow the TIPS.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마켓 움직임과 밀접한 지표가 있는데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break-even rate라고 해요. 이게 향후 5년간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5년물 break-even rate인데 지금 이게 5-year break-even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향후 5년간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인 이 5년물 break-even rate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5-year break-even인데 이게 만기 기준으로 maturity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이 인플레이션과 이 여러 마켓 주체들이 전망하는 물가에 가장 근접한 이 5년물 기준으로 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year break-even rate를 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 지금 이게 5-year를 보는 거니까 5년 만기 명목 국채 수익률이 있고 이제 만기가 같아야죠. 이제 같은 maturity가 되죠. 그래서 5년 만기 물가 연동 이제 국채 수익률의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inflation에 대한 break-even rate이니까 이걸 그냥 줄여서
BEI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BEI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명목채권 금리가 물가 연동체보다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명목채권의 가격이 물가 연동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진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지금 트레이더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채권, 이 Bond 101을 생각해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채권 보유자는 손해죠. 왜냐면은 물가가 상승하면 이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는 거고, 이 nominal rate는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시황일 경우에는 금리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리고 참고로 이런 거를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이 할인율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한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purchasing power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fixed income instrument인 채권은 가치가 더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중에서도 만기가 긴, 이 캐시플로우가 긴 채권의 수익률의 상승폭 그리고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이 TIPS 물가 연동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금리는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를 아는 것. 이 마켓이 기대하는 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이 얼마나 시장에 baked in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이 break-even rate이 하락 추세일 때는 성장주, growth stocks 그리고 long duration equities 들이 수혜주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break-even rate이 상승 국면일 때는 가치주, value stocks, 그리고 short duration stocks, 그리고 원자재, commodities 관련주 이런 주들이 수혜주죠. 그리고 참고로 이 break-even rate를 굳이 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채권 금리하고 물가 연동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물가 연동체도 같이 하락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채, 이 treasury하고 TIPS 간의 금리 차이를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이 로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이 break-even rate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TIPS하고 이제 잔존 만기가 같은 이 명목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둘의 차이가 break-even rate이고 우리는 지금 5년 break-even을 봤지만 뭐 10년을 볼 수도 있고 뭐 3년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와는 별개로 그냥 전반적으로 트레저리가 좀 저평가되는 국면이거나 아니면 이 TIPS 이런 물가 연동체들이 고평가되는 구간에서도 이 break-even rate이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유의해서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편의상 TIPS라고 했는데 다른 뭐 미국 뉴스나 article 볼 때 뭐 inflation linked bond market measure 아니면은 뭐 inflation linked bonds 아니면 뭐 index linked bonds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또 주로 이 물가랑 연동된 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런 단어들이 보인다면 그리고 이제 break-even rate라고 불리는 이유는 break-even이 한국말로 손익분기점이라고는 하는데 좀 그대로 말하면 좀 이상하고 만약에 내가 TIPS 같은 물가 연동체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률하고 그리고 내가 미국 국채 treasury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같아지는 레벨의 CPI 이 두 번 수익률이 같아지는 구간에서의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reak-even rate라고 합니다. 잘 설명을 했나? 그리고 당연히 음수가 될 때도 있죠. 다시 아까 그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이 2008년, 2009년 보면은 이렇게 이 암울했던 2008년, 2009년 시기에 이때처럼 if BR becomes negative, if it hits the negative territory, 그러면은 이제 the traders are betting deflation is coming.
이렇게 음수 구간으로 가면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마켓에서도 거의 뭐 0 근접하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었고 지금 그때 대비 이렇게 엄청나게 뛴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이게 사실 이런 거를 막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여기도 보세요. This is how Bloomberg defines break-even, 5-year break-even. They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real yield of the inflation-linked maturity curve from the yield of the closest nominal treasury maturity. The result is the implied inflation rate for the term of the stated maturity. 그래서 뭐 이거 보고 싶으면은 뭐 이걸 봐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만 읽으면은 잘,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뭐 어떻게 계산되고 여기처럼 막 이 커브가 어떻게 뭐 나오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이 특정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그게 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뭐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뭐 혹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실에 남겨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많아서 그걸 지금 만들러 빨리 갈게요. 지금도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게 헤지펀드 이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골드만 인덱스가 하나 있는데 It's called the most shorted rolling index. Came up by Goldman. 이게 이제 골드만이 갖고 있는 이 헤지펀드 클라이언트죠. 헤지펀드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이 공매도 포지션들에 대해서 이 모든 숏 포지션들을 다 합해서 aggregate 한 거를 이제 인덱스로 만들어서 그 숏들이 지금 어떻게 퍼폼하고 있나에 대한 이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뭐 당연히 막 모든 펀드들이 모든 숏을 커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대형 펀드들은 이제 골드만을 항상 프라임 브로커로 쓰기 때문에 뭐 나도 쓰고 쟤도 쓰고 뭐 다들 쓰는데 뭐 웬만한 거는 다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은 it says hedge funds reloaded their shorts just in time for the tech payday. The basket of 50 most shorted stocks slipped 10 of the past 11 sessions. 그러니까 지금 헤지 펀드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많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스톡들이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차트에서는 가장 이 상승률이 높았던 구간은 이 시기에는 이 숏들이 다 망했던 시기인데 그때 보면은 이게 다 지금 1월 중순에서 1월 말이잖아요. 그때가 한창 무슨 GME 사태 터지고 굉장히 헤지펀드들이 이 숏에 대해서는 몸을 사렸던 시기인데 그래서 그렇고 이때 돈 왕창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숏 비율을 높였던 펀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익을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텍이 막 가장 많이 하락폭이 있었다. 그리고 이 텍에 대한 숏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이런 거는 좀 후행적으로 봐도 다른 마켓 상황 때도 응용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런 마켓 데이터 같은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름 왜 미리 포지션 잡기 전에 이런 거를 공유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그런 거는 하면 불법이에요. 당연히 다 포지션 잡고 이미 다 트레이딩 해놓고 나서 이제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됐을 때 공개를 하는 거지 트레이드 하기 전에 나는 이런 포지션으로 뭘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현직에서 그러면은 주가 조작에 주가 조작. 아무튼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정리해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